이 사건을 해결해 줬으니 성관계를 하자는 경찰.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 간부가 벌인 일인데요. 자녀의 일탈로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던 엄마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근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자녀의 일탈로 마음고생을 하던 A씨. 지난 연말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B경이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아이 사건을 처리한 B경이가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이 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사건 다 해결해 줬는데 저한테 술 한 잔 사도 되지 않냐.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술에 취한 B경이의 행동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척하며 손을 잡는 등 심상찮은 신체 접촉을 여러 번 시도하자 두려움에 빠진 A씨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치는 터치가 아니라 그런 스킨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녀의 사건을 처리해줬는데 밥이나 커피 한 번 산 적이 없다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던 B경이는 급기야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 되게 좋은데. 저도 엄청 감사해요. 같이 가면 고마워 안 될까? 가끔씩 이렇게 술 한 잔 하고 같이 하고 같이 자고 그러면 안 될까?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맡은 현직 경찰관이라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B경이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근데 집에서 해피하게 하는 거 보고 싶어. 나 진짜 너 있고요. 나 사랑해요. 저를? 응. 술 그만 드셔야겠다. 같이 자면 어떨까요? A씨는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가까스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B경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연락을 멈췄고 이후 돈으로 회유까지 시도했습니다. 금전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머니 뭐 병원이라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좀 보답드리고 싶어요.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에 벌어진 고성 속초 산불 기억을 하십니까? 축구장 1,700개가 넘는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고 재산 피해만 무려 899억 원, 이재민이 1,000여 명이 발생한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당시 화재의 원인으로 꼽혔던 전신주 관리 소홀 문제 때문에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에 이어서 이번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아닌 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아직도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전신주 고압선이 강풍에 끊어지며 불꽃을 일으킵니다.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불은 바다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수사당국이 산불 원인으로 지목한 건 전신주 부실관리. 당시 한전 직원 등 7명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산불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들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예상 불가능한 강풍이 불었다며 제도를 보완해 해결할 문제지 직원들을 단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념할 것은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이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갖고 아직도 원상 복구를 못해갖고 이재민들이 지금 나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다시 한국을 오가면서 무려 3차례나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건데요.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형량을 줄여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 남성은 이번 재판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남성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 범죄심리 전문가와 함께 이번 판결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지환 기자가 사건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새벽 시간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주택가 30대 여성 A씨가 집안 침대 위에서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는 A씨 외도를 의심한 동거남 48살 이모씨.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끄고 시외로 도주한 이씨는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난 뒤 조사해보니 이씨의 살인범죄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출소 후엔 베트남으로 건너가 재혼한 뒤 그곳에서 만나던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첫 살인 당시 자수했다는 이유로 받은 형량은 징역 8년, 모범수로 만기를 몇 달 앞둔 2009년 2월 가석방됐습니다. 두 번째 범죄 당시 베트남 법원이 내린 징역 14년은 피해자 합의 후 8년 5개월만 복역했고 곧바로 베트남에서 추방,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과는 수사 공조나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 전과 등은 공유되지 않는 상황. 보호 관찰 등 아무 법적 조치 없이 국내에 들어와 2년도 채 되기 전에 세 번째 살인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과거 환각물질 흡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수사기관 심리 측정 검사 결과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 씨는 내내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며 감형을 요청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선택한 건 결국 무기징역. 살해 수법이 잔인하고 혹독하며 처벌 종료와 재범 사이 간격이 짧아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